자, 이번 비디오의 제목은 맥도날드, 스티브 잡스, 아이폰 2, 10년 만에 폭설, 그리고 비즈니스의 장벽 이런 건데 굉장히 뜬금이 없습니다. 연결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나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한동안 고민을 했던 문제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결국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비슷한 뭐 주제는 다르더라도 뭐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비즈니스의 장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맥도날드는 내가 왜 얘기를 꺼냈냐면은 내가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학부생일 때 기계공학 이제 배우면서 이제 2학년 때 내가 이제 수업을 들었던 생산공학 교수님이셨는데 그 미국에서 오신 분이셨어요. 이렇게 MIT에서 박사받고 오신 분이셨는데 되게 수업이 재밌었어요. 이렇게 그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허점을 찌르는 어떤 굉장히 스마트하신 얘기도 많이 하시고 아무튼 수업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공학을 좋아했다기보다는 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서 이제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요. 결국에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수업을 재밌게 들어서 이렇게 상담도 하러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이제 유학 가라고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뭐 그 분이 이렇게 해주신 조언 때문에 결국엔 내가 나중에 진짜 유학을 가고 하는데도 큰 동기부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이렇게 감사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수업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맥도날드 햄버거가 그 햄버거가 맛있어서 유명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햄버거 막 만들고 안에 재료 넣고 이러면은 당연히 그 맥도날드 햄버거보다 더 맛있는 거를 만들 수 있고 그 맛있는 햄버거가 굉장히 많이 널려 있다. 근데 세계에서 햄버거를 뭐 제일 많이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많이 보이고 이렇게 많이 파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맥도날드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도 뭔가 통일화된 시스템으로 어떤 그 품질과 퀄리티, 그다음에 기대하는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는 정말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햄버거가 단지 맛있냐 아니냐를 떠나서 물론 햄버거도 어느 정도 맛있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균일한 품질을 전 세계에서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정말 대단한 거라고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생산공학도 이제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뭐 제품을 만들 때 뭐 차도 그렇고 한 대를 정말 뛰어나게 만들 수 있는 거하고 이제 여러 대를 대량 생산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막 제품이 퍼져나갈 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균일한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은 좀 많이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아 뭐 그렇구나 뭐 맥도날드 뭐 맛있나 뭐 이런 생각하고 말았었는데 그러고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집 이제 가족들하고 그 뉴올리언즈 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미시시피 쪽으로 갔는데 이제 거기를 좀 돌아다니다가 이제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웃긴 게 그 엘리게이터 있죠. 악어. 거기는 악어. 민물악어인가? 아무튼 그 악어로 만든 스테이크하고 소시지를 팔아요. 영어 잘 모르고 들어가서 소시지하고 스테이크 먹었는데 이게 악어 고기고 이렇죠, 그죠? 좀 이거는 악어 좀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게 악어를 먹는구나. 물론 거기서도 굉장히 특이한 로컬 레스토랑이었을 텐데 근데 이제 그것도 보고 그때 이제 거기가 카트리나 때문에 수해로 피해를 입어서 동네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차로 이동을 하는데 이게 뭐 서울 부산처럼 거기는 뭐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이제 가려면 막 10시간씩 타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이제 애들도 이제 화장실도 가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배도 고프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돌아다니다가 시골 쪽을 돌아다니니까 이제 제일 좋은 게 식당을 가는 거죠. 근데 식당을 봤는데 이게 식당의 모습이 좀 내가 아는 식당이 아닌 거예요. 평소에 보던 식당이. 한 30분 정도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들어가면 앉아서 음식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 악어가 나올지 뭐 독수리가 나올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막 그 음식에 대한 좀 자신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딱 그 화장실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미국도 시골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이게 괜히 그 미국 터미네이터 영화 같은 데 나오는 폭주족들 있죠. 그죠? 막 그런 사람들이 식당 가족 데리고 잘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되게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차로 막 한 2, 30분을 달려도 한 3, 40km를 달리죠. 그죠? 그래도 마음에 드는 식당이 안 나오는데 저 멀리서 그 노란 M자가 딱 보이면서 이제 맥도날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그거를 보는 순간 그 피로와 배고픔과 뭔가 화장실도 써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요구를 딱 정확히 이제 맥도날드 하면은 정해진 어떤 그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다른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겠지만 딱 어떤 그런 거를 만족시켜 준다는 딱 느낌이 어
딱 뭔가 이렇게 그 여행길에서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차를 주차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말 특히 한국에서 내가 살아오던 어떤 환경하고 거의 한 뭐 1000km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런 먼 곳에서도 뭔가 내가 어떤 익숙한 시스템에서 어떤 익숙한 요구의 퀄리티, 그것도 이제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이제 배고픔을 채우고 이러는 거, 그런 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표준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좀 이렇게 엔지니어로서 한번 배울 만한 점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인도를 갔을 때도 이제 그 같이 이제 가셨던 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그 양치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돗물 같은 거를 잘못 먹으면은 물론 이제 물이 많이 다르니까 그렇겠지만 이제 그걸로 설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조심하는 거겠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다니다가 이제 식당 같은 게 이게 보면은 식당인지 아닌지도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시장 같은 데는 소가 앞에 있고 막 이게 사람들은 뭐 먹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카운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데서 이제 뭐 그런 뭐 맥도날드 이런 거를 보면은 그 햄버거가 맛있어서 거기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음, 아마 뭐 그런 게 어떤 그 아마 생산공학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생산공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도 배울 만한 점이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나 뭐 공학 같은 걸 공부해가지고 제품 하나를 정말 뛰어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생산적인 관점에서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대량 생산을 하고 거기서 이제 불량을 제어하고 뭐 이런 것도 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기억에 남았었었는데 그걸 한 10년 뒤에 이제 길 가다가 그런 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그게 주는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거를 딱 보고 나니까 좀 뭔가 인상이 깊었어요. 어떤 이런 지식은 그냥 들은 거랑 실제로 이렇게 체험하는 거랑 정말 내가 깊이 깨닫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한 10년씩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데 자, 그다음 이제 스티븐 잡스 아이폰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은 그거랑 또 비슷한 경험을 이제 내가 한 게 지금이야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많이 하지만 내가 대학생 때만 해도 그 폴더 폰이었던 거 접는 거고 인터넷이 아니었어요. 그게 들어가서 텍스트로 보는 건데 거기서 이제 뭐가 오냐면은 뭐 오늘 야구 결과 같은 거, 뭐 이런 거 점수 이제 뭐 텍스트로 확인하는데 그게 뭐 건당 50원 이랬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한다는 거는 좀 되게 그때 되게 원하는 일이었어 사실. 아 진짜 꿈 같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컴퓨터로 많이 봤었죠. 근데 나는 그때 궁금했던 게 아니 스마트폰으로 무슨 뭐 어디 서비스 들어가서 눌러가지고 말이야. 근데 그런 또 유료 서비스 버튼은 핸드폰에 되게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실수로 누르면 돈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거 안 누르려고 되게 고생을 했었는데 들어가면 빨리 꺼버리고 막 연결되면 돈 나오니까. 근데 그거 누가 쓰나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근데 그 야구의 매니아나 아니면 뭐 주식 정보 이런 거를 되게 원하는 사람들은 돈 내고 그 서비스를 썼더라고.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보면 공짜인데. 근데 그때 이제 내가 그런 폴더폰을 쓰다가 이제 아이폰하고 그때 이제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비행기 타고 갈 때도 옆에 있던 어떤 친구가 그 아이파드라 그러죠. 음악 듣는 거. 그걸 쓰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나온 어떤 그 삼성인가? 거기서 나온 그 MP3 플레이어가 훨씬 더 예뻤어요. 그래서 그걸 쓰면서 아니 뭐 애플이 뭐 대단하다고 저런 걸 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뭐 디자인이 좋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몰라 내가 그 공대 출신이라서 이렇게 디자인에 대한 미적 감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쁜지도 모르겠고 크기도 크고 뭐 이렇게 생각해서 뭐 그때만 해도 애플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뭐 호불호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날 이제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하는데 이제 아이폰 1 나왔을 때도 그냥 시큰둥했어요. 저게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2를 딱 광고하는데 그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폰을 그러니까 광고도 되게 심플해요. 까만 화면에 아이폰 2 옛날 아이폰 있죠. 그거만 딱 나오더니 뭘 누르냐면 웹 브라우저를 누릅니다. 웹 브라우저를 누르면서 이제 뉴욕 타임즈 화면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걔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It's not internet like internet. It's real internet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같은 인터넷, 가짜 인터넷이 아니라 그 옛날에 막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텍스트로 보던 그런 인터넷이 아니라 진짜 인터넷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거 딱 보는 순간 바로 이제 그때 그 애플 스토어로 달려가서 샀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필요했거든, 그게. 왜냐면 그거가 가능하면은 이제 지도도 볼 수 있죠, 인터넷으로. 지금이야 당연한 거죠. 다들 뭐 티맵 쓰고 뭐 네이버 지도 쓰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종이 지도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미국에서 여행 다니고 그러면은 길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 공항에 뭐 전화번호 이런 걸 찾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인터넷이 되는 순간 내가 이제 밖에서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거나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웹페이지를 볼 수 있는 순간 날씨부터 해서 공항의 비행기 연착 정보부터 해서 이 모든 가능성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는 정말 그때 그전에 없었으니까 정말 꼭 필요한 기능이다. 지금은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못 살죠, 그죠?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됐었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가능한 게 내가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스티븐 잡스가 딜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미국에 있던,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런 서비스가 그때 안 될 때였고요.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그 버라이존이라고 제일 큰 그 통신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T&T가 2위였고, 그다음 스프린트 뭐 이렇게 몇 개가 있었는데, 이 회사들이 그 2G 서비스라고 이제 그 인터넷 서비스로 그 웹페이지를 이제 스마트폰에서 구현할 수 있어도 그걸 안 열어줬었어요. 왜냐면 그거를 열어주는 순간 이제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뭐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자기들 뭐 통신 서비스에서 날씨 확인하고 주식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런 서비스를 유료로 받아서 수익 창출하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부러 안 해줬던 거예요. 자기들 수익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그때 이제 뒤로 신문기사로 이제 좀 찾아봤더니 스티븐 잡스가 이제 2위였던 AT&T 회사랑 찾아가서 딜을 했다 그러더라고. 내가 이 아이폰을 AT&T에서만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해줄 테니까 대신에 니네들도 네트워크를 열어라, 이렇게. 그래서 인터넷을 하게 해줘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한동안 이제 아이폰이 아마 4까지인가는 딴 통신회사에서는 못하고 AT&T에서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AT&T가 사실 일을 했나 일을 했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서 샀더니 굉장히 좋았어요. 신문 기사 같은 것도 이제 웹페이지를, 컴퓨터에서 보던 웹페이지를 볼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도 같은 거는 잘 안 되더라고. 이제 유튜브도 잘 안 되고. 나는 그 브라우저에서 유튜브가 돌아갈 줄 알았거든, 그때만 해도. 근데 또 보니까 아이폰이 필요한 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앱 같은 경우는 이거 필요한 웹페이지에 뭐 유튜브나 아니면 지도나 아니면은 필요한 공항 서비스 같은 경우는 따로 앱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로 액세스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고 나서부터 굉장히 편해진 게, 집에서 해야 괜찮은데 집을 이제 차를 타고 떠나는 순간, 미국은 이제 뭐 1박 2일로 운전을 하기도 하고 차를 타고 막 10시간씩 가기도 합니다. 근데 한 7시간 운전하고 갔다가 차가 고장 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뭐 식당이 닫거나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뭐 호텔 예약이 안 되고 이러면은. 근데 이제 인터넷만 돼도, 정보를 얻을 수만 있어도 이게 대단하죠, 그죠? 지도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당시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던 가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스티븐 잡스가 이제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니 뭐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뭐 이쁘게 만들고 디자인, 이거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야,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어쨌든 그 사람이 가능하게 했다니까 뭐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그것보다 내가 좀 더 이제 이 스티븐 잡스라는 분이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제 옛날에 굉장히 많이 이제 화제되는 이유 중에 그 일반인들하고 내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아이폰 2를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쓰다가 그 컴퓨터를 이제 하나 살까 했는데 집에 이제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컴퓨터를 살려고 했는데 이제 애플 컴퓨터는 사기가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워드도 안 돌아가고, 지금은 있지만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만 된다 그래도 뭐 액티브엑스도 안 되고 뭐 인터넷 뱅킹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게 많잖아. 그래가지고 그 이제 맥 컴퓨터가 되게 이쁘게 나왔는데, 그 이쁘다는 걸로 그 불편한 걸 사기는 싫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 광고한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 맥 광고에서 이러는 거예요. 어릴 때 뭐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이 안 좋은 친구랑도 사이좋게 놀러 가셨습니다, 이러더니, 그래서 이번부터 나오는 맥 컴퓨터는 인텔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윈도우즈도 병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광고 보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맥킨토시 컴퓨터를 샀습니다. 이렇게 아이맥이라고 이렇게 뒤로 일체형 컴퓨터를 샀는데, 실제로 거기 윈도우 XP가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좀 그 iOS가 깔끔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브라우징은 좋은데 이게 한국 서비스들은 워낙 홈페이지들은 안 돌아가는 게 많으니까 워드도 써야 돼. 그래서 윈도우즈로 부팅해가지고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램도 이제 많이 잘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이폰도 쓰고, 근데 이제 아이폰 동기화하고 이런 거는 확실히 맥킨토시에서 잘 되더라고. 그래서 두 개 다 썼었죠. 그리고 그 맥 컴퓨터가 그 사진 같은 거 보여주고 이런 거를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 그다음에 정말 좋아했던 게 그 거라지 밴드라고 그 음악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내가 대학생 때 같은 동아리 그 음악과 있던 형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케이크워크라고 돈 주고 살려면 한 2천만 원 정도 줬어야 됐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전문 작곡가용 프로그램이. 근데 그거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 때 생각하면서 이제 음악도 만들고 막 이랬었는데, 컴퓨터가 굉장히 깔끔하고 쓰기는 좋았어요. 그래도 불편하죠. 그래서 윈도우즈 XP하고 이제 병행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썼었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 2008년인가 9년인가 그때 이제 내가 워싱턴 DC 조지 메이슨 크레스나우 연구소에서 뇌과학 연구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겨울에 폭설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서 10년 만에 폭설이라 그러고 뭐 우리나라야 10년 만에 폭설 와도 다음 날이면 다 치웁니다. 버스 다니고 이러는데 미국은 페어팩스 같은 경우는 좀 교외라서 그런지 날씨도 춥고 이래서 이제 눈이 한번 내리는데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여기 사진 여기 이제 갖다 놓은 건데 실제로 내 차입니다. 이게 그때 내 차였고 앞마당에 놨던 거였는데 요 지붕이랑 본네트는 내가 이렇게 접시 들고 나가서 치운 거예요. 찌그러질까 봐. 그때도 굉장히 두껍게 위에 쌓였었습니다. 이게 계속 치우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보기에는 별로 안 온 것 같아도 끔찍했어요. 그때는 이게 좀 며칠 지난 건데 그때 정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문이 안 열릴 정도였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이야 슈퍼나 마트가 보통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여기서는 근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숲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차로 가야 되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전기까지 끊겼어. 근데 전기 끊기면 바로 연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기 끊겼는데 한 이틀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다시 연결하는데. 왜냐면 그걸 연결하러 오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대요. 그래서 그때 재밌었던 게 겨울에 추울까 봐 다행히 집에 부탄가스가 있었거든. 그게 부탄가스로 이렇게 물을 끓인 다음에 그거를 통에다 담아서 이렇게 좀 껴안고 있기도 하고 이게 좀 식으면 껴안고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원시적으로 살았네.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이게 한 열흘 정도 갔던 것 같아. 락다운이. 그러니까 이제 고립이 된 거죠.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있는데 이제 전기 들어오는 거, 인터넷 들어오고. 근데 이제 다들 출근도 못 하고 눈 치우고 도로 정상화돼서 다니려면 시간도 걸리니까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은 그때 관심 있었던 게 사실 내가 박사 때 했던 분자 동력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컴퓨터로 분자들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자를 넣고 입자를 넣고 상호작용을 구현해 과학적으로 보고 이런 건데 이게 알고리즘이 굉장히 강력하더라고 생각보다. 그다음에 이제 계산량도 좋고 이게 움직임을 굉장히 정확하게 모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코드를 조금만 다듬고 정확도 떨어뜨리고 퍼포먼스를 높이면은 여러분들 그 게임에서 많이 쓰는 물리 엔진이라는 거 있죠, 그죠? 그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성능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나름 생각한 게 뭐 컴퓨터에서야 물리 엔진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뭐 CPU가 좋거나 그래픽 카드가 좋으면은 뭐 업그레이드 해버리면 되죠,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아이폰 2나 뭐 이런 거는 프로세서의 성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 처리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지. 결국에 승부는 어떤 소프트웨어 구현 알고리즘 성능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겠구나. 이제 내가 뭔가를 만들면은 이제 딴 사람들이 만들면 되게 느린 거를 나는 여러 가지 객체를 동시에 처리해도 처리 속도가 빠르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폭설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그냥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맥킨토시 컴퓨터 샀죠, 그죠? 그리고 내가 아이폰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개발 코드가 있어요. 그게 C로 그때 이제 아이폰이 C를 써서 앱을 만든다 그러는데 보니까 그게 공짜인 거예요. 개발 툴이. 그러니까 앱을 개발하는 툴을 애플에서 공짜로 그냥 푸는 거예요. 아무나 다운받아 쓸 수 있게. 근데 재밌는 게 그때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 툴, 비주얼 스튜디오는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일반인이 사서 쓰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 개발하려면은 자기 돈을 엄청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애플은 이게 공짜인 거예요. 게다가 써보니까 이거 디버거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 거야. 게다가 이제 그때 내가 어차피 코드하고 오픈GL 그래픽 이런 거하고 코드 짜는 거는 굉장히 자신 있는 상태였으니까 이제 다운을 받았죠.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이제 앱을 만듭니다. 이제 앱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왜 만들었냐면은 그 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내가 물리 엔진 이제 그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이제 연구 코드도 만들 결과를 내면서 내가 언젠가 이거를 가지고 게임 같은 거를 만들어도 뭐 그래픽을 예쁘게 만들고 이런 거는 내가 디자이너는 아니니까 못하겠지만 그 객체 성능 처리나 뭐 이런 거는 잘할 수 있겠는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왜 했냐면은 그때 벨브라는 게임 회사에서 지금 스팀으로 유명하죠. 이제 오렌지 박스라고 하프라이프라는 게임을 만들어냈었는데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만들어진 게임 중에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게임 내에서 제일 잘 구현한 게임 중에 하나로 이렇게 뭐 많이 칭송받습니다. 매니아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걸 해봤어요. 재밌더라고. 근데 재밌는 것보다 거기서 이제 물리 엔진을 봤죠. 여러 명의 적이 나올 때 프레임이 얼마나 느려지느냐. 그 다음에 뭐 상자가 파괴되고 내가 뭘 던질 때 포물선 같은 게 얼마나 정확히 구현되는 이런 걸 봤는데 뭔가 좀 어설프더라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실력이 떨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최적화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물리 엔진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까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적당히 처리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봤더니 이 정도면 나도 한번 붙어볼 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땐 또 뭐 젊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처음으로 한 게 이제 내가 만들었던 분자동력학 코드를 이제 핸드폰에서 돌아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옛날 내 황우과 지도 교수님한테 이렇게
메일로 보여드렸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최초의 컴퓨터가 ENIAC이면은 아마 핸드헬드 컴퓨팅 디바이스에서 MD를 처음으로 구현한 사람은 역사상 닥터 김 네가 처음일 것 같다 이렇게 나한테 메일을 보내더라고. 물론 우리끼리 한 농담이죠.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 내가 개발한 앱들이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내가 올리는 동영상 중에 그 공수 1101 컴퓨터에서의 행렬과 내적의 활용 그 비디오 보면은 여기 잠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찍어서 내가 그 행렬 썼던 거 설명하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도 한번 보면 좋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렇게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앱스토어에 이제 등록했죠. 근데 그 등록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게 그 무슨 그 서티피킷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코드에 이렇게 보증하는 거를 심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짜서 만드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앱스토어에 등록하고 뭐 이제 뭐 이게 안정성을 보장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사실 그 생각을 내가 그 뭔가 이렇게 내가 만든 컴퓨터 코드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박사 중간에도 했었습니다. 이게 내가 이거 갖고 취직을 할까? 취직을 하려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나? 뭐 이런 생각도 그때 했었고, 나도 뭔가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처럼 내가 지식을 배웠으면은 여러분들도 그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공부했는데 이 배운 걸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거야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 게임을 한번 만들어서 팔아야 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아이폰 완전 이전이에요. 그런 게 없을 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 일단 코드를 만든 다음에 CD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박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찍어내서 만든 CD를 뭐 최소한 한 몇 천만 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팔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뭐 가게를 만들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리어카에서 팔 수도 없죠. 그래서 그 유통업자를 찾아가야 되고 유통업자가 또 그걸 오케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괜찮은 제품과 게임 코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인터넷 홈페이지 누가 오냐고.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군가 방문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그게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되기 전에 그 유통의 벽이라는 거 있죠.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거대한 벽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나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그거를 사서 구매하는 사람한테까지 연결되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넘어야 될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비즈니스의 장벽인 거죠. 근데 내가 놀란 게 뭐냐면은 그 10년 만에 폭설 때문에 이렇게 폭설 때문에 집에 갇혀서 아이폰 앱스토어 만들어가지고 이제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에 4.5달러 정도에 올렸습니다. 일부러 좀 비싸게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 MD 코드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분자 동력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때는 유튜브 이런 데도 잘 없을 때니까 아마 처음 한 학생들은 그 분자 동력학이 뭔지도 모르고 구현됐을 때 또 그때 당시 그거를 이제 오픈GL 써서 3D 그래픽으로 처리하는 팀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막 실제로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걸 핸드폰에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관심 있을 사람이 많을 것이다 생각했고 실제로 그거를 플로리다의 어떤 교수님이 다운받아가지고 재밌게 잘 봤는데 뭐 이렇게 막 메일이 온 적도 있었어 나한테. 왜 업데이트 안 하냐고. 근데 이제 그렇게 올리고 이제 그 알고리즘 써서 게임도 몇 개 만들었어요. 화살 쏘는 게임 하고 이제 뭐. 근데 이게 디자이너가 크더라고 생각보다. 그 그림을 막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그 색연필로 그래가지고 스캔해서 올리고 그랬는데 퀄리티가 진짜 무슨 초등학생이 만든 것처럼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뭐 그때는 지금처럼 대기업이 앱스토어에 많이 들어왔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뭐 짝대기맨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그런 게임들이 막 10억씩 벌고 막 이러던 시절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뭐 사람들 막 부자 되고 이런 얘기 많이 들리죠. 막 개인 방송하고 이러는데도,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앱스토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 개발자들이 그냥 막 굉장히 뭐 몇십억을 벌었네 이런 소리가 막 들릴 때였어.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이거 앱 몇 개를 개발해서 올리고 이제 그게 허가가 나서 이제 실제로 앱스토어에 올라갔다 그러더라고. 근데 전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 100만 개 팔려서 갑자기 10억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당연히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다음날 갔더니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한 10개 정도가 팔린 거예요, 실제로. 누가 그거를 돈을 주고 결제를 한 거지. 근데 그때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앱스토어가 없을 때였습니다. 뭐가 이렇게 뭐 애플 그 아이폰이 못 들어오던 때인가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프랑스에서 누가 사가지고 이게 프랑으로 결제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일본에서 사서 일본 옌으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이거를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게임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 코드를 일본 사람한테 가서 팔려면은 비행기도 타야 되고 CD도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 만나야 되고 만나도 그 사람이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가 없죠, 그죠? 근데 이 앱스토어라는 게 생기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유통의 벽, 비즈니스의 장벽 이거를 그냥 올리면은 뭐 아프리카에서도 사는 거야 이게. 어. 그게 그때 정말 대단한 느끼였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수익 배분이 7대 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원짜리가 하나 팔리면은 애플이 3,000원을 가져가고 나한테 이제 300원을 가져가고 내가 700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했었는데 그 전에 그래서 내가 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그랬더니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이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유통시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굴 찾아가냐면은 뭐 EA 스포츠나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네트워크나 이런 대규모 그 디스트리뷰터 있죠, 그죠?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가면은 그 사람들이 팔아주겠다라는 그 허락을 받는 것도 되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개발해서 가도 이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나는 안 팔겠어요. 이래버리면은 뭐 개발한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돈 투자하고 이런 것도. 그죠? 근데 앱스토어는 기본 여건만 만들면은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상의 장터에 올리게 해주는 거죠. 공짜로. 게다가 아무리 대박이 나도 무조건 7대 3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10억, 20억 부자들이 그때 막 생기는 거지, 그런 걸로. 그리고 그때 당시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러더라고. 이제 어떤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굉장히 개발을 잘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파는 거는 다른 문제니까 이게 대형 판매 업체를 찾아갔대. 그래서 그 판매 업체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냥 3천만 원에 넘겨라 이런 거지 이제. 그래서 그게 3천만 원에 넘겼대. 근데 그게 나중에 막 몇백억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실제로 개발한 사람은 그냥 3천만 원 받고 끝난 거예요. 권리가 다 넘어갔으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3천만 원 넘기지 말고 직접 팔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 3천만 원에 사서 파는 회사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돈 다 주고 이거 사서 팔고 이거 사고 내놓고 했는데 그 비용이 들잖아요. 이제 뭐 여기저기 샘플도 갖다 주고 이제 뭐 진열도 하고 팔았는데 안 팔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3천만 원 주고 산 여러 소프트웨어 중에 대박 나는 거는 한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그냥 3천만 원을 손해 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 대박 난 3천만 원이 몇백억 벌면 거기서 만회하고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비효율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7대 3이라는 분배 비율이 그게 이제 내가 그때 듣기로는 스티븐 잡스가 그렇게 고집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다음에 그때 다른 데도 대부분 6대 4나 5대 5 정도였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나는 이제 좀 놀랬던 게 뭐냐면은 스티븐 잡스가 개발 툴을 공짜로 풀어버리고 개발 툴을 공짜로 풀고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이제 기본적인 요건만 맞추면 올려서 자기들 애플이 갖고 있는 전 세계 유통망을 이제 7대 3이면은 내가 지금 생각해도 거의 공짜인 것 같아. 이게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어떤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비즈니스의 장벽을 없애준 거예요. 과학기술로. 그 사람이. 그럼 이제 스티븐 잡스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뭐지? 그 자선사업가냐?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어떻게 되냐면은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그때만 해도 아이폰에 쓰는 앱들을 애플 개발자들이 다 개발한 게 아니죠. 그죠? 사실 대부분 개발자들이 나도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 쪽 개발자였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듣기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굉장히 많이 퇴사를 하고 왜냐면 회사 다니고 이래봤자 뭐 5대5나 아니면은 뭐 월급 받잖아. 근데 이제 자기가 만든 코드 앱 스토어에 올리면 이게 그때 당시 블루오션인 거예요. 지금 막 유튜브 하는 사람들 부자 되듯이 막 부자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뛰어난 고급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회사를 많이 관두고 이제 앱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개발자들이 많이 넘어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앱 스토어에 굉장히 신기하고 잘 만든 앱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폰 사면은 그게 아이폰 성능이 좋기보다는 앱이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폰을 더 사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래서 많이 팔려서 부자가 되니까 개발자들이 더 몰려오죠. 그럼 이제 그 개발자들이 이걸 개발하려면은 이제 엑스코드 소프트웨어가 공짜니까 매킨토시 컴퓨터를 사는 거예요. 아이폰을 사고. 그러니까 이제 스티븐 잡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매킨토시와 아이폰의 어떤 애플 제품들의 생태계가 전 세계 고급 개발자들한테 우선적으로 확 퍼지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그게 일반 사용자들한테도 훨씬 쉽게 퍼지는 거고 거기에 나오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굉장히 머리가 좋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걸로 자기 이득만 차린 게 아니라 이렇게 나처럼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제품이나 아이디어 어떤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대중들에게 이렇게 쉽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걸 만들었죠. 그때 이후로 실제로 애플 제품의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는 이 스티븐 잡스를 굉장히 진짜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일반 이제 내 친구들이나 이제 딴 사람 생각하듯이 뭐 UI를 잘 만들었고 막 스크롤이 정말 부드럽고 말이야 뭐 아이콘이 정말 이런 거는 난 모르겠어 사실. 이쁜지도 모르겠고 뭐 까만 네모 아니에요 결국에는. 난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 디자인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그런 비즈니스의 장벽을 이렇게 낮춰주고 뭔가 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개발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공유하면서 대신에 자기들의 제품 생태계도 전문 개발자들에게 확 넓힌 어떤 그때 이후로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의 주가나 어떤 사회적 영향도 굉장히 커졌죠, 그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가끔씩 수업 시간에 이게 하던 얘기들을 옛날에는 내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밖에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테레비 방송이라는 얘기를 했죠. 옛날에 방송국이 굉장한 고난을 갖고 있었죠. 그죠? 뭐 맛집이라든가 뭐 테레비 한번 나오면 대박이 났잖아요. 가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노래를 대중한테 들려주려면은 굉장히 많은 장벽을 넘었었어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떤 이런 컴퓨터, 인터넷 기술, 뭐 이런 구글이 만드는 기술들이 사실 가수 되고 싶으면은 유튜브에 자기가 이렇게 녹음해서 올려도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대중한테 노출이 되고 물론 뭐 구독자에 따라 차이는 있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어떤 비즈니스와 사업의 장벽들을 굉장히 낮춰준다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개개인의 엔지니어에게도 결국에는 더 많은 기회가 오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거를 이렇게 처음으로 내가 느끼게 해준 사람이 이제 나는 스티븐 잡스였고 이 아이폰 2라는 제품이 뭐 그 정말 그 인터넷 네트워크 그러니까 일부 기업이 독점하던 어떤 그런 정보 서비스를 대중에게 다 열어주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세상의 변화들이 마치 이 맥도날드 옛날에 내가 굉장히 존경하던 그 생상학 교수님이 해줬던 그런 얘기들처럼 뭔가 통합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다 다른 얘기 같지만 다 연결돼 있죠, 그죠? 뭐 그렇습니다. 예, 요런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계공학 공부하고 이제 졸업해서 회사 취직하고 다니고 만든 제품이 팔리고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한 번씩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 그런 생각을 할 때 아, 옛날에 뭐 이렇게 얘기하던 교수님도 있었다 정도로 생각해 주면은 사는 게 좀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때 옛날 생각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재미로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에 또 재밌는 동영상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죠.